맨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지수인데 지수라는 단원에 나오는 주제랄까?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이거 멍 때리고 있어. 지수 단원에 나오는 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듭 제곱근이고요. 또 하나는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뜻이 거듭 제곱되어 있는 방정식의 근이다 그런 소리거든요. 방정식의 근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떠올랐어야 돼요. A의 n제곱근. 그럼 어떤 방정식이었냐면 n제곱 되어 있는 방정식. 이렇게 생긴 A의 n제곱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요 방정식의 근을 우리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놈이랑 비교해야 되는 건 n제곱근 A라고 하는 거였어. 얘는 요거랑 조금 달랐죠. 얘는 뭐였냐면 요렇게 생긴 걸 읽을 때 우리 n제곱근 A라고 읽었다고요. 이 뭐 중학교 때 루트 처음 배울 때 제곱근 3이랑 3의 제곱근의 차이가 이거였다고요. 그죠? 3의 제곱근 그러면 뿔마 루트 3. 그냥 제곱근 3 그러면 루트 3 이렇게 외우고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요 말인지를 좀 해석을 좀 잘 해보시면 되고요.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게 문제야. 이 기호의 의미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그런 소리거든.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당연히 이 방정식의 해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죠? 얘 여기다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 n제곱근 a예요. a는 굳이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뭐 음수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허수 단위 할 때도 보면 루트의 마이너스 1 요거 우리 i라고 하잖아요.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는 숫자야?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였거든. 그지? 그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튀어나왔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 루트라는 기호의 의미는 n제곱하면 a가 되는 숫자야 라는 의미로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단원에서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의 n제곱근 n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 저 근의 개수는 n개거든요. n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그 n개의 방정식 중에 실제 실수인 근 그건 도대체 몇 개일까? 그게 이제 이 단원에 나오는 구체적인 주제가 되겠죠. A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몇 개? 몇 개?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하면 안 되지. 뭐부터 봐야 돼요?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n이 홀수면 한 개. n이 짝수면 a가 0보다 큰지 0인지 작은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표로 외우시면 금방 까먹어요. 표로 외울 게 아니라 뭘로 생각해야 돼? 그래프로 생각해야 돼. 그래프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실근이라고 했고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좌변이랑 우변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찾는 거랑 똑같잖아요.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 x좌표랑 똑같은 거니까 실근의 개수 물어봤어?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거랑 똑같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물론 이제 아직은 우리가 n에다가 1 넣은 거, 2 넣은 거 정도밖에 모르죠. 뭐 x 세제곱, x 네제곱 이런 그래프는 아직 그려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떻게 생겼을지는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n이 홀수일 때를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여기는 n이 짝수일 때를 그릴 거예요. 0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 건 뭐 홀수든 짝수든 똑같아요. 그런데 0보다 작은 걸 집어넣으면 차이가 좀 생기죠. 0보다 작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집어넣으면 n이 홀수일 때 마이너스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y도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거라는 건 왼쪽이란 이야기인데 그때 y좌표도 0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2, 4분면에 그림이 안 그려지고 3,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야. 여기에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 소리고요. 0보다 큰 거 집어넣어서 0보다 큰 거 나오는 건 당연하죠. 4, 4분면에 그림이 없겠죠. 또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예쁘게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이 안에서 어떻게 자세하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아직은 몰라도 되고 그냥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가는 녀석이구나. 이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짝수면 어때요? 뭐 0,0 지나가고 x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크면 당연한데 x가 0보다 작아도
짝수 제곱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y도 0보다 큰 녀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1, 2, 4분면이랑 1,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그림은 대충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y는 x제곱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녀석은 상수함수인 거지. 그죠? x가 없으니까 a가 0보다 크냐 0이냐 작으냐에 따라서 선이 그어질 텐데 0보다 크면 이렇게 그어져요. 0이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어질 텐데 그어놓고 나서 보면 교점의 개수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n이 홀수면 굳이 뭐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 n이 짝수면 이제 0보다 클 때 2개, 0일 때 1개, 0보다 작을 때 안 만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막 책에 따라서는 우리 책에도 지금 보시면 12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그 표가 책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뭐 어떤 책은 홀수가 위에 써 있고 어떤 책은 짝수가 뭐 위에 써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표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외우시고 1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나오죠. 위에 13페이지 위에 보면 요 그림 2개 나오잖아요. 그죠? 다른 개념서에도 보시면 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떠올려 가면서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요 그림에서 하나만 추가를 하자면 실제로 그래서 x좌표 살펴볼 거란 이야기인데 요점 x좌표 각각의 x값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요거 n이 짝수고요. a가 양수일 때니까 실근 2개 있는데 요 녀석은 진짜로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달고 n제곱근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는 거야. 그죠? x제곱은 3의 방정식의 해는 뿔마 루트 3이니까 뿔마로 이렇게 2개가 생길 거다 그런 이야기고 얘는 여기가 당연히 n제곱근 a가 되겠죠. 그런데 요점 x좌표 여기도 그냥 n제곱근 a가 되더라 그 얘기야. 딱 봐도 음수인데 마이너스 안 달아요. 안 생긴다고. 홀수 제곱근에 a가 음수인 경우는 루트 안에 그냥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거야. 이상한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래. x에 뭐가 있어? 실수 중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요.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이상한 숫자 아니라고요. 그냥 마이너스 2라는 실수다 그런 이야기야. 홀수 제곱근이면 이 안에 음수 들어가는 거 괜찮다. 그래도 실수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4제곱근이면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4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는 없잖아요. 실수 중에. 근데 홀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고 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를 찾으면 요게 y는 x 세제곱이고 y는 마이너스 8인 거잖아. 그래서 쓰자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 계산하면 얘가 되겠죠. 어쨌든 홀수 제곱근이면 그냥 요 a의 양수 음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쓰시면 되고 음수라고 해서 굳이 마이너스 다는 거 아니다. 알아서 이 안에 마이너스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참고로 요 마이너스는 밖으로도 뺄 수도 있어요. 얘랑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긴 하겠죠. 아무튼 요렇게 생긴 게 거듭제곱근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2번 가서 14쪽 가서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성질 나오는데 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이거를 거듭제곱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이제 지수의 확장 가서 보고 오면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자연스럽게 다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지수의 확장으로 넘어갈게요. 결론만 내볼까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건 이제 지수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좀 확장시켜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수 법칙이 먼저 나와야죠. 지수 법칙이라는 건 뭐였냐면 이게 지수 법칙이었던 거야.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이게 지수 법칙이잖아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빼면 돼. 이렇게 거듭 제곱되어 있는 녀석이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고 한꺼번에 거듭 제곱하면 그냥 각각을 하는 것처럼 생겼더라라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지수 법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처음 배울 때 지수에다가 자연수가 들어가는 경우만 배워요. a를 2개 곱했고 a를 3개 곱했어. 그걸 곱하면 총 5개를 곱한 게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인 걸 우리 처음 배웠는데 이때는 미신 A에 특별히 어떤 제한 조건 같은 게 없어요. 실수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지수에 쓸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위로 확장을 시켜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 쓰는 게 0하고 음의 정수가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수 법칙을 쓰고 싶다는 거야. 지수가 0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지수의 음수가 들어가더라도 지수 법칙을 내가 쓰고 싶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무 미세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떤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였죠? 지수의 0이나 음의 정수가 들어가려면 참고로 이거잖아요. A의 0제곱은 1이죠. 또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지수가 0이거나 음의 정수인 걸 정의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A에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 뭐다? 넣을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었지. 누구? 0. 0은 넣으면 안 되는 거였다고요. 0의 0제곱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0분의 1도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0이나 음의 정수까지 집어넣어서 즉 지수 범위를 자연수가 아니라 전체 정수라고 확장을 할 수 있는데 확장해서 이 지수 법칙을 쓰려면 지수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쓸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요걸 조금 더 확장해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할 수 있었어요. 유리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건 이거지. n제곱근 a를 지수로 나타내면 뭐 되죠? a의 n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알고 있는 거지? 아직 몸이 풀리지 않아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겠죠? 아프니? 졸리니? 괜찮니?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렇게 지수로 유리수 지수로 나타내는 거. 이렇게 지수로 내놓고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럼 얘도 미세 아무거나 넣을 수 없어요. 0이 아닌 건 당연하지.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빡빡한 제한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야. 그게 뭐였냐면 밑이 0보다 커요 이런 이야기였다고요. 이 막 되게 논리적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실수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인데 a가 0만 아니라고 쳐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허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마이너스 2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여기다가 2분의 1제곱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이 계산은 뭐야? 마이너스 8이라고 주로 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렇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쓰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지수 법칙을 쓴다는 건 얘네들끼리 곱해서 3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어서 이거야 라고 쓴 거지. 지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곱했잖아요. 이미 양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8이 아니라 8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 있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수 법칙을 갖다 써버리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이거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야 그냥 음수는 헷갈려 쓰지 마. 양수만 써. 라고 한 거지 그냥. 그럼 특별히 이런 종류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할 땐 밑이 0보다 클 때만 쓰자 라고 한 거고 그럼 밑이 0보다 작으면 어떡하나요? 그냥 순서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를 얘네들을 먼저 계산하는 게 지수 법칙인데 마이너스 2라서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먼저 계산해. 그럼 이거 4야. 그럼 얘는 양수잖아. 지수 법칙을 쓰면 되지. 4에 2분의 3 제곱해서 8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생각하시고 책에서는 요 정도까지 소개하고 나서 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지수를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그때도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 있으면 마음껏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거는 옛날에 우리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던 거고 얘는 새로 그냥 배우는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주로 당연히 우린 이 범위에서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지수에 아무 숫자나 막 다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요 녀석이죠. 지수의 실수 전체 들어가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야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정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뭐 개념 할 때나 이런 거 물어보지 실제로 여러분한테 산수하세요라고 나오는 문제들은 당연히 다 밑이 큰 것만 나와요. 당연히 밑이 다 큰 것만 나와요. 실제로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A는 꼭 양수일 필요가 없거든요.
A가 음수여도 돼요. n이 홀수 제곱근이면 A가 음수여도 심지어 실수야. 그지? 근데 앞에 우리 아까 스킵하고 넘어간 거 어디죠? 14페이지에 보시면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듭 제곱근의 성질 보시면 뭐래요? 밑이 0보다 크고 mn이 자연수라고 나왔죠. 꼭 a, b가 0보다 커야 될 이유는 원래 없다고 거듭 제곱근에서는. 그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들 다 지수 법칙 가지고 증명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이 0보다 크다고 제한을 그냥 해놓은 거야. 0보다 작은 게 섞이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0보다 크다는 조건이 걸려있는 이유는 이거 다 그냥 유리수인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요게 지수의 확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지금 제가 요거 얘기한 거 18페이지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설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 n 값의 범위, a의 값의 범위라면서 지수의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될 때마다 밑의 범위가 조금씩 제한이 된다. 그죠? 지금 제가 써놓은 거 거의 똑같이 생긴 녀석이 있으니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골라서 보자면 우리 실제로 지수 계산할 때 예를 들면 9번 같은 거 볼까요? 문제 9번. 이제 뭐 굳이 거듭 제곱근이냐 유리수 지수냐 구분 안 하고요. 그냥 다 유리수 지수로 계산할 거예요. 거듭 제곱근 쓰기도 불편하고 써 있으면 헷갈리고 그러니까 세제곱근에 네제곱근에 a 여기에 a 루트 a 지금 보면 여기에 a가 총 4개 써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 간단히 하고 싶은데 그럼 이럴 때 쓰는 방법은 밑이 전부 다 a인 녀석들이잖아. 얘도 a, 얘도 a, 얘도 a, 얘도 a. 그러니까 그 a의 지수가 얼마인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 이렇게 밑 딱 박아놓고 지수끼리만 계산하는 거지. 요 첫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예요? 그죠? 요것 때문에 4분의 1이고 그 밖에 지금 3분의 1짜리 껍데기 하나 또 씌워진 거지. 그지? 그래서 4분의 1에 3분의 1이 또 붙어 있는 거니까 1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첫 번째 a의 지수는 1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두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예요? 안 써 있지만 여기는 지금 하도 많이 쓰니까 2를 생략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야. 그런데 분모에 있죠. 그 지수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야겠죠. 그죠? 요리로울까요? 얘는요. 지수가 3분의 1 밖에 2분의 1이 또 붙어 있는 거니까 6분의 1이 되겠죠? 분자에 있으니까 더하기로 6분의 1이고요. 요 녀석도 6분의 1에 2분의 1 있고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지수만 계산해 보니까 0 나오네. 그러니까 이건 a의 0제곱 즉 1이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만 빨리빨리 좀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옆에 보시면 2번 9-2번에 지수 법칙 쓰라고 했는데 더하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보시면 지수 법칙이라는 건 다 곱하기거든요.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곱해야 되는데 4제곱근 안에 들어있는 거 살펴보면 분자가 8의 10제곱 더하기 4의 10제곱 분모는 8의 4제곱이랑 4의 11제곱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수 법칙 써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지수가 저 따위로 생겼으니까 지수 법칙 써야 될 것 같은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더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실제로 자연수고 자연수니까 덧셈을 하면 되거든. 근데 덧셈을 하기에 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저걸 계산해서 더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숫자가 좀 작아지면 덧셈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들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산수할 수 있는 숫자로 좀 바꾸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밑이 4하고 8이지만 저거 다 2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을 2로 다 바꿔보면 요거 2의 30제곱 더하기 2의 20제곱이고 얘도 2의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더하기 2의 22제곱 이렇게요? 3, 40이고 2, 20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럼 이제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 한번 해보자고.
위에 있는 거 분자부터 인수분해 해보면 우리 보통 인수분해라는 건 작은 거로 땡겨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의 20제곱으로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럼 남는 게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을 거야. 분모는 누구로 땡겨내요? 요거로 땡겨내야죠. 2의 12제곱으로. 그러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남게 될 거다 그 소리인 거지.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약분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게 2의 8제곱 될 거고 2의 8제곱에 또 4분의 1 붙어 있으니까 2의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더하기 빼기 같은 게 나오면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가서요. 15번도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히터 꺼도 되지 않을까? 오늘은 괜찮아 얼굴이? 15번 보시면 얘도 A가 여러 개 있어요. 그죠? 이 A도 제가 처음에 예제 푼 것처럼 각각의 A 지수들을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있는 거 볼까요? 세제곱근 안에 A에 세제곱근 안에 또 A에 여기에 또 세제곱근 A가 있어요. A가 지금 3개 있는 거야. 그죠? 이거 한꺼번에 써있지만 다 따로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 위에 이 첫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야? 요 뚜껑 하나 있잖아요. 그죠? 세제곱근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3분의 1이에요. 요 두 번째 A는 지수가 얼마예요? 9분의 1이겠죠? 요거 3분의 1에 요 위에 한 개 또 있잖아요. 이렇게. 그지? 세제곱근짜리가 또 있으니까 3분의 1에 또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 더하기로 연결되겠죠. 그럼 요 A는 3분의 1에 또 3분의 1에 또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수만 싹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위에 가서 보시면 13번 얘는 숫자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소인수분해 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8에 3분의 2제곱 나누기 이건 괜히 하나 16에 3분의 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밑이 2하고 3하고 섞여 있죠. 해보면 18은 2 하나랑 3이 2개 있어요. 요거에 3분의 2제곱 나누기 2 3개랑 3 하나 있어요. 요게 3분의 1제곱 2가 4개 있는 게 3분의 1제곱 이러고 나면 2 따로 3 따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2는 지수가 첫 번째 건 얼마? 2에 이렇게 갈 거니까 3분의 2. 두 번째 2는 지수가 얼마? 요 3이고 3분의 1인데 저기 나누기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마지막 2는 4에 3분의 1이니까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3은요. 요거 이렇게 하면 3분의 4 이렇게 하면 3분의 1인데 3의 1제곱이니까 이 나누기라서 빼기 3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런 녀석들은 그냥 산수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17쪽 17번, 18번, 17번, 19번, 21번, 23번 이거 전부 다 곱셈 공식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곱셈 공식.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 곱셈 공식.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치환을 잘 하시면 치환을 좀 해보면 좀 쉽게 풀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거도 17번 같은 것도 굳이 A의 4분의 1인 상태를 유지할 필요 없고 그거를 뭐 X로 B의 4분의 1을 Y로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X 빼기 Y, X 더하기 Y,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쭉쭉쭉 곱하시면 X 4제곱 빼기 Y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X 4제곱이 A니까 A 재미없어. 알아서 하시고요. 29번 볼까요? 나머지 뭐 다 아는 것들이지 싶어서 29번 같은 것도 우리 이거 이제 어떻게 풀자고 했냐면 첫 번째 거 보면 5의 x제곱이 81이고 45의 y제곱은 243인데 물어보는 게 x분의 4 빼기 y분의 5예요. x, y가 어디 있는가 하고 보면 지금 지수에 붙어 있다고. 근데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빼란 이야기잖아. 그 말은 이제 지수법칙이란 이야기인데 지수법칙이라는 걸 쓰려면 기본적으로 밑이 같아야죠. 그래야 뭐 지수끼리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밑이 5고 45예요.
게다가 x분의 4지 그냥 x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쩌나 싶은데 얘하고 얘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 81이랑 243이 81은 3의 4제곱이고 243은 3의 5제곱이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요 x 얘한테 주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5가 3의 x분의 4 45는 3의 y분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바꿔놓고 나서 보면 똑같이 밑이 3인 녀석 위에 우리가 찾고 있던 x분의 4랑 y분의 5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5 나누기 45 한 개 3의 x분의 4 빼기 y분의 5다. 이렇게 될 거고요. 계산하면 9분의 1이잖아. 그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이야기니까 요것의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번도 보시면 2의 x제곱, 3의 y제곱, 6의 z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거든. 그럼 이것도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계산 못 하거든. 그래서 우리 요럴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런 거 하나 끼워 넣어주는 거지. K라고. 이 K는 뭐냐면 X, Y, Z를 받아줄 녀석들. 그래서 2가 K의 X분의 1이다 이러면 되죠. 3도 K의 Y분의 1이고 6도 K의 Z분의 1이고 그래야 얘네들 가지고 요 모양새의 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얘네 둘은 곱하고 얘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모양을 좀 만들어 보시면 얼마인지 찾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수 이야기고요. 아마 대표 문제 예제는 뭐 됐고 유제 좀 풀어보세요. 유제 풀어보고 유제가 혹시 막히면 그때는 예제 한번 살펴보시고 아니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지수 풀어보고요. 지수 다 되면 오늘 로그도 이야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는 로그고요. 로그는 정의가 좀 중요하죠. 로그가 이제 왜 생겼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2의 1제곱은 2고 2의 0제곱은 1이라고 하기로 했고 지수 법칙에서 이런 식으로 지수를 고정시켜 놓고 밑을 고정시켜 놓고 지수를 키워 보면 실제 그 값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궁금했던 건 여기에 이제 꼭 정수 아니라 다른 실수 전체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적당한 숫자 넣어서 3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 실제로 대소를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대충 대략적인 크기를 보면 뭐 1.5 정도 넣어 보면 3보다는 좀 작아. 근데 뭐 한 1.7 넣으면 3보다 커.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계속 이렇게 찾아간다고요. 찾아가다 보니까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 거지. 그걸 우리 무리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어떤 적당한 숫자 넣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중에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있긴 있는데 유리수 중에 없으니까 새로 그냥 숫자를 하나 정의를 한 거고 저 동그라미에 들어가야 될 숫자를 우리 뭐라고 하기로 약속한 거냐면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 로그 2의 3이라는 건 원래 어디 있었어야 할 숫자냐면 지수에 있었어야 할 숫자다. 그런 이야기라고. 2를 몇 번 곱해야 3이 될까? 그것에 해당하는 숫자가 바로 로그 2의 3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제가 편의상 몇 번이라고 썼지만 몇 번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진짜로 한 번, 두 번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무리수가 나올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지수에 있었어야 할 숫자라는 의미로 제가 그냥 몇 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지수하고요. 로그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x를 주인공으로 하는 거야. 지수에 올라가야 될 숫자, 우리가 아는 숫자 중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새로 정의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a랑 여기 있는 a는 당연히 똑같은 거. x랑 b도 당연히 그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고요. 이름은 좀 다르죠. 요 a는 밑이야. 요 a도 밑인데 요 x 우리 지수라고 불렀지만 여기 b는 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똑같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성질이라든지 제한 조건도 얘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그가 생겨난 이유 자체가
이 위에 우리가 아는 유리수 중에 뭐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 하나를 정의한 거란 말이야. 무리수를. 즉 범위가 실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고 지수에 실수 얹으려면 아까 필요한 조건이 뭐였냐면 밑이 0보다 커야 돼. 이런 조건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x가 주인공인데 이 x에다가 이런 영어 덩어리의 숫자를 집어넣으려면 밑이 0보다 큰 경우만 쓰기로 하자라고 여기서 약속을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a에도 당연히 0보다 큰 거밖에 못 넣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a가 음수인 경우는 숫자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고. 지수할 땐 특별히 언급하지 않지만 a가 0보다 크면 지수에 뭘 집어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b가 음수가 될 리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도 0보다 큰 녀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b도 당연히 0보다 큰 거밖에 올 수 없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하나 더는 이제 a가 1인 경우인데 만약에 a가 1이면 x에 뭐가 들어가든 자동으로 b는 1이 될 거란 말이지. a 1의 몇 제곱이든 무조건 1이니까. 그럼 여기로 와서 보면 여기에서 a가 1이면 로그 1에 1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a가 1이면 b가 자동으로 1이니까 여기 1 집어넣으면 여긴 1이 될 텐데 문제는 이렇게 써두면 이 기호의 의미는 1을 몇 번 곱하면 1이 될까? 인데 1을 몇 번 곱해서 1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1은 몇 번을 곱하든 1이니까. 즉 크기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얘도 숫자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a가 1인 경우도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였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a는 밑이라고 했으니까 요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밑 조건 그리고 요 녀석은 진수 조건 이렇게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좀 표현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책에서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도 그 표현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고 쉽게 말하면 이 영어 덩어리가 숫자로서 작동하려면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이렇게 세 가지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예 처음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데다가 막 x 1차식이나 2차식 같은 거 주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x의 범위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들 막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조건 잘 외우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답은 하거든요. 밑조건이 뭐니 진수 조건이 뭐니 이러면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러가서 요거 빼먹어 가지고 틀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기껏 부등식 다 풀어놓고 진수 조건 때문에 빼먹거나 방정식 풀어놓고 진수 조건 때문에 안 되는 녀석 골라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들 많으니까 그때 가서 빼먹지 않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이 로그의 정의 되겠고 로그라는 녀석도 어쨌든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지만 숫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연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인 로그의 성질은 이런 거.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거지. 밑에다 1은 넣지 마세요 그랬는데 진수에다 1 넣지 말란 얘기는 없잖아. 그지? 밑이 1이면 안 되는 거지 진수가 1이 안 되면 안 되는 건 아니라고요. 즉 진수는 1일 수 있다고. 그래서 진수가 1이면 뭐더라? 항상 0이라는 값을 갖더라. 그런 얘기인 거지. 이 로그도 모양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겠죠 다들? 그래도 한 달 했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이 덩어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도 좀 했다고 얘는 좀 익숙하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이렇게 항상 표시해 두라고 하는데 얘도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읽으니까 a부터 읽잖아. 그러니까 얘도 a에서 출발해서 등호 넘어갔다가 넘어오시면 돼요.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이 로그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a의 x제곱이 b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고 그러니까 아까 로그 a의 1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a의 몇 제곱이 1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니까 진수가 1인 건 죄다 0이다. 그런 이야기고 비슷한 녀석으로 로그 a의 a 밑이랑 진수가 둘이 같은 값을 가지면 얘는 이제 1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a의 1제곱이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저게 이제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숫자니까 더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더하기를 할 때도 이런 생각해보면 좋아요. 원래 로그는 어디에 있었던 숫자라고? 지수에 있었던 숫자라고요.
지수에 쓰고 싶은 숫자가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새로 만든 게 이거잖아. 그럼 지금 로그끼리 더한다는 건 실제로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한다는 건 밑이 같은 녀석끼리 곱한다 그런 소리라고요. 그죠?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그런 거잖아. 애초에 로그는 지수에 있었을 숫자이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애들 숫자들이 더한다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실제로는 곱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거 반대로 연산하시면 당연히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뺀다는 건 밑이 같은 애들끼리 실제로 나눈다.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수 계산할 때 덧셈 뺄셈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밑부터 확인하잖아요. 그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만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했다고요. 그리고 또 자주 써먹는 기본적인 공식이 요거죠. 로그 a의 x의 n제곱. 요 n은 어쩐다고요? 저 밖으로 꺼낼 거라고. 그지?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a의 x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여러분 이미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쓰는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다 지수 법칙 가지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 녀석도 당연히 지수 법칙 가지고 원래는 증명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으로 증명하겠다는 건 얘를 뭐 p라고 치환해가지고 a의 p제곱이 x야. 그래서 뭐 그거의 n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제대로 된 이 증명인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n이 자연수인 경우로 한정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도 돼요. 얘는 지금 진수의 x가 여러 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 진수의 x가 여러 개 곱해져 있는 걸 다 더하기로 찢을 수 있다고요. x가 n개 곱해져 있어. 이걸 더하기로 찢으면 로그 a의 x가 n개 더해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이 n은 당연히 자연수 아니라 유리수, 실수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빨리 습득을 할 수 있어요. 말했지만 실제로 증명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증명이야. 아무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 녀석들이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로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밑변환 공식. 지수에서는 밑을 바꿀 방법이 없어. 그런데 로그는 내가 원하는 숫자 아무거나 다 바꿀 수 있죠. 밑이 같아야 더하든지 빼든지 할 거기 때문에 밑을 같은 녀석으로 바꾸기 위한 공식이 있었다고요. 그죠? 밑변환 공식. 밑적 곱만 만족하면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였고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건 분모도 분자도 밑을 c로 만들어 놓으면 밑에 있던 녀석이 분모의 진수로 위에 있던 녀석은 분자의 진수로 가게 돼서 붙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꿀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저렇게 바꿔놓고 나서 더하든지 빼든지 뭐 이것저것 계속 연산을 하시면 되겠죠. 요것 때문에 이제 파생되는 공식들이 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거죠. 로그 a의 b하고 얘를 밑에 있을까? 로그 a의 b하고 로그 b의 a는 무슨 사이라고? 밑을 b로 바꾸는 거지. 그럼 얘도 밑이 b고 얘도 밑이 b예요. 그럼 요 a는 여기로 오고요. 요 b는 요리로 가겠죠? 그럼 로그 b의 b잖아요. 그 로그 b의 b는 1이잖아요. 얘는 그냥 1이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쓰고 나서 보니까 둘이 무슨 사이더라? 역수 사이더라. 그래서 밑이랑 진수랑 서로 자리를 바꾸면 역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로그 a의 b랑 이게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물어보지 뭐.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하면 뭐 돼요? 이거 곱하면 뭐 돼요? 로그 a의 c 이렇게 생겨서 되죠. 알고 있는 거지? 요 b 하나랑 약분되는 거잖아요.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되는 거라고. 실제로 이거 다 밑변환을 해보면 뭐 로그 d의 b분의 로그 d의 a 곱하기 로그 d의 b분의 로그 d의 c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실제로 얘랑 숫자가 똑같다고. 그래서 날리고 나면 로그 d의 a분의 로그 d의 c가 될 거고 그럼 또 d 둘이 똑같으니까 하나로 합쳐서 로그 a의 c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실제로 약분이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나오면 곱할 때 진수 하나랑 밑 하나랑 약분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덧셈 뺄셈 할 때는 로그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할 때는 밑이 같았어야 돼. 그래야 더하기 빼기가 가능했다면 곱셈 할 때는 밑이 같을 필요는 없지만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같아서 서로 약분이 돼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그죠?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얘도 사실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다 약분돼서 1밖에 안 남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지?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도 밑변환을 하면 얘 나름대로는 로그 C의 분자 분모 둘 다 밑을 C로 만들어서 A의 M제곱 B의 N제곱 될 건데 그럼 요 M은 앞으로 나가겠지. 요렇게 요 N도 앞으로 나간다고요. 요렇게 이것 때문에 그지? 그래서 요렇게 나가고 나서 보면 N분의 M분의 N은 따로 그냥 숫자인 거고 요 뒤에 있는 건 다시 밑이랑 분모랑 분자가 둘 다 밑이 C니까 하나로 합쳐서 로그 A의 B로 바꾼다고요.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들이 나가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이건 이제 밑이나 진수를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 편한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산하다 보니 로그 4의 9라는 게 있대. 그럼 얘는 로그 4의 9로 계산할 게 아니라 로그 2의 3으로 바꿔서 계산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나 요거 2의 제곱이고 아이고 여기서 이제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2가 앞으로 나가면 약분 될 거잖아. 그죠?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지수끼리 약분 해가지고 요 녀석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들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그 기호 자체의 정의 때문에 A의 로그 A의 B 얘는 뭐 된다? 얘는 B 되더라. 이건 이거 그냥 쓴 거잖아요. X가 로그 A의 B니까 이 로그 A의 B를 여기다 그냥 쓴 거야. 그지? 그러니까 A의 로그 A의 B야. 그건 당연히 B입니다. 그죠? 지금 이 기호의 의미 뭐였다고? A가 B 될 때까지 몇 번 곱해야 되니? 그 몇 번을 곱하고 있는 거잖아. A 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B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리고 요것의 조금 더 일반적인 모양새가 뭐였냐면 A의 로그 B의 C. 요 녀석은 요 A랑 C랑 자리를 싹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C의 로그 B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도 증명하는 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취하는 거야. 여기도 B, 밑이 B인 로그, 여기도 밑이 B인 로그. 그러면 이 덩어리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빡 빠져나가겠죠. 아이, 여기다 쓰면 헷갈리잖아. 잠깐 지우고. 여기다 로그 B 하면 로그 B의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진수고 거기에 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건데 이 숫자나 둘 다 숫자니까 서로 자리를 바꾼다고요. 그럼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B의 C가 되고 이 숫자는 다시 진수의 지수로 얹을 거라는 거야. 그럼 로그 B의 C 위에 로그 B의 A가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니까 이 진수나 둘이 같은 거다.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다 인 거고요. 증명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한 달 정도 공부했으니까 이제 요 정도는 좀 익숙해져 있을 거거든요. 이게 처음 할 때는 이 로그 단원이 어려워요. 왜냐면 덧셈도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 약간 구구단 같은 거거든요. 뭐 3이랑 7을 곱해서 21인 건 그냥 노래로 외우는 거지. 이거 뭐 왜 21인지를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지? 3, 7은 21이니까. 약간 그런 거야.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5를 더하면 로그 2의 15가 되는 거야. 왠지 몰라도 돼. 그냥 원래 그런, 아니 왠지 알아야지만. 왠지 알아야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사실 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로그 기본적인 계산을 위한 녀석들이 요 녀석인 거고 얘네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러 간다고요.
37번, 39번 이런 거는 다 지수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아까 제가 지수로 바꾸는 건 요거 얘기했거든요. 밑에서 출발해서 A의 X제곱이 B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금방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번 이건 이제 진짜 그냥 그 밑조건, 진수조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나온 문제니까 그거 잘 기억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로그의 기본 성질 나와요. 43번에 있는 계산 정도는 해보시고요. 45번으로 넘어와서 하고 싶은 건 이거야. 1번 보시면 로그 10에 25래요. 더하기 2 로그 10에 2래요. 그럼 두 번째 지울까 이제? 로그 10에 25랑 2 로그 10에 2래요. 그러니까 요게 5의 제곱이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린 결과적으로 덧셈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덧셈할 땐 이 개수들 다 없애죠. 이거 지금 사실은 이 얘기하는 거잖아. 로그 10에 2가 두 개 있어요.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25랑 2랑 다 곱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통 이렇게 앞에 개수가 있을 땐 얘를 처리를 하죠.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렇게 지수에 얹어줄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 다음에 덧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도 보시면 로그끼리 더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죠? 앞에 개수들을 1로 만드는 게 보통이에요. 1로 만드는 기술은 이거인 거지. 뭐 있으면 지수에다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2 로그 10의 2도 2를 얘한테 준다고 치면 이제 얘는 로그 10에 25랑 4를 곱하는 꼴이 되겠죠. 밑이 같은 애들끼리 더하라는 건 실제로 곱하라는 이야기라고요. 곱해놓고 나서 보면 이제 10의 제곱이 될 거니까 2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뒤에 뭐 3번은 빼기 연결되어 있는데 빼기는 나누는 거니까 역수치해서 곱하기 하시면 되겠죠. 밑이 다 똑같은 거라서 여기는 뭐 딱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47번 볼까요? 얘도 뭐 산수하는 문제들이에요. 첫 번째 거 지금 다 곱하라는 이야기죠. 로그끼리 곱할 땐 밑을 쳐다볼 밑만 같은 게 아니고 밑이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밑 하나랑 진수 하나가 약분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수의 5랑 밑 5가 약분될 거고 진수의 7이랑 밑 7이 약분돼서 남는 건 로그 3의 9라고요. 그죠? 3번 같은 것도 보시면 로그 2의 6이랑 2 로그 4의 3 이렇게 생긴 녀석 계산하래요. 어쨌든 더하기 빼기 하려면 밑이 일단 같아야 되고요. 개수도 1이어야 되는데 얘 지금 2가 붙어 있죠. 심지어 밑도 둘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녀석을 2로 바꾸면 되죠. 4를 2로 바꾸면 얘는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제곱은 앞으로 가면 2분의 애가 될 거고 그럼 알아서 요건 1로 약분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6 빼기 로그 2의 3으로 바뀔 거다 그런 얘기지. 그럼 로그 2의 2가 될 거니까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 49번에 3번 지수끼리 먼저 계산하고 나서 처리해 보시면 되고요. 51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 아는 사람들이라 편하네. 대충 이렇게 설명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자세하게 막 다 안 해도 되잖아. 왜 저게 저거인지 증명 안 해도 되죠? 증명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 증명이 뭐 증명 따로 외우는 거지 그런 증명을 보여주면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건 나중에 내신할 때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외우는 거예요. 로그 10의 2가 A고요. 로그 10의 3이 B래요. 그러면서 로그 10의 500을 A, B로 나타내 보래요. 로그 10의 0.24를 나타내 보래요. 로그 5의 2를 나타내 보래요. 지금 보면 로그 10의 2랑 로그 10의 3이 나왔으니까 진수를 다 2나 3으로 표현하라는 이야기잖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또 있죠. 누가 있어? 10이 있어요. 10. 왜? 밑이 10이니까. 그지? 즉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쓸 수 있는 숫자가 2하고 3만 있는 게 아니라 밑이랑 똑같은 10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굳이 여기서 야 로그 10의 2를 A로 로그 10의 3을 B로 로그 10의 10을 1로 라고 표현 안 해도 되잖아. 로그 10의 10이 1인 건 다 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녀석이 요 녀석인 거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린 또 뭘 찾을 수 있다고? 얘네들이 섞어서 로그 10의 5를 찾을 수 있죠. 얘는 1-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거 상용로그 할 때 많이 하던 거야. 5라는 건 2분의 10 이렇게 생긴 거니까 로그 10의 10에서 로그 10의 2를 빼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1이고 얘는 A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저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있더라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요 녀석도 물론 소인수분해 하면 뭐 2 두 개랑 5 세 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편하게 어차피 10을 쓸 수 있잖아요. 게다가 10은 그냥 숫자잖아. 나머지 뭐 2나 3이나 5는 다 A, B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10을 다 쪼개지 말고 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소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다 한다기보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위주로 좀 쪼개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로그 10의 5 하고요. 로그 10의 10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로그 10의 5가 1-A인 거 알고 요 녀석은 2가 될 거니까 3-A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도 0.24? 이거 이 소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고 0.이라는 거 소수는 다 그냥 10의 몇 제곱으로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로그 10에 뭐 100분의 24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럼 우지 이거 막 굳이 약분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고. 10을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로그 10의 24에서 로그 10에 100을 뺐다고 보시면 되죠. 나누기니까. 이 녀석만 소인수분해 하면 되지. 빨리 해보면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요거 2의 세제곱이랑 3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이놈을 로그로 나타내면 3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야. 그죠? 3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라고요. 즉 3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 빼기 요 녀석은 2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죠? 굳이 어렵게 소인수분해 안 하셔도 되고 요 놈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다 밑이 10인 녀석이니까 밑이 10인 녀석으로 밑변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그 10의 5분의 로그 10의 2다. 요거 해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1-A분의 A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거 하나 숨겨져 있다는 거. 53번도요. 보시면 51번하고 다른 건 밑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 하나는 밑이 3이고 하나는 밑이 5인데 심지어 밑이 60인 걸 나타내야 돼요. 밑을 다 똑같은 걸로 해야 더하든지 빼든지 뭐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밑을 다 3으로 통일하는 거야. 그 밑을 3으로 통일하는 게 왜 하필 3인지는 눈치가 채지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밑을 3으로 통일하면 얘 진수 3이잖아요. 이거 뭐 하면 돼? 둘이 역수치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녀석을 로그 3의 5라고 바꾸면 이제 b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숨겨져 있는 녀석이 하나 있죠. 누구? 로그 3의 3이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요거 3개 가지고 2하고 3하고 5 알면 다 아는 거잖아. 이걸로 얘도 밑을 3으로 밑변환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죠. 그죠? 혹시 뭐 다른 숫자를 밑으로 하셔도 돼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5로 하고 싶으면 얘가 5니까 지금 로그 5의 3이 b거든요. 그럼 이것도 밑을 5로 바꾸고 싶잖아요. 그거 할 때 요놈 둘이 곱해버리면 돼요. 얘하고 얘하고 둘이 곱할 거야. 로그 3의 2랑 로그 5의 3 둘이 곱하면 뭐 돼요? 요 3하고 요 3이 약분이 될 거잖아. 그래서 로그 5의 2가 돼요. 얘는 뭐가 돼? A 곱하기 B가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하나 더 로그 5의 5. 그래서 이렇게 밑을 다 5로 바꿔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주어진 녀석을 5로 바꾸면 되겠죠. 밑을. 그죠? 그렇게 해서 2인 거, 3인 거, 5인 거 자리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이 나오긴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보면 이걸로 해설이 되어 있죠. 흰색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굳이 꼭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려고 요 이야기를 한 거고요. 뒤에 보시면 50 우리 몇 시까지야? 40분까지인가요? 맨날 물어봐. D시간 애들한테도 맨날 물어봐. 적응할 때쯤 되면 이제 끝나는데 끝날 때가 됐는데 왜 적응이 안 되지? 59번 지수에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죠. 이거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돼요. 난 지수가 편한 것 같아 솔직히. 이거 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로그로 푸는데 밑에 해설도 로그로 돼 있고 아까 지수에 있는 것처럼 푸시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꼭 로그로 풀지 않아도 된다. 지수로 풀고 싶으면 지수로 푸셔도 되고요. 61번, 63번은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하는 거죠. 뭘 볼까? 63번 볼까요? 63번 조금 더 전형적인 문제이긴 하니까 63번 문제 하나만 딱 더 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2가 0 이렇게 생겼대요. 요 녀석의 두 근이 로그 3의 a랑 로그 3의 b야. 물론 숫자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을 찾자면 찾을 수는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찾아야 되는 게 함정이지. 찾아가지고 a, b를 찾을 거야? 그건 좀 잔인하잖아. 그렇게 풀라고 나온 문제 당연히 아니죠. 근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b의 a래. 그럼 우리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밑변환부터 해야지. 우리가 아는 로그는 미시 3인 녀석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a랑 b 찾자고 달겨들면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찾으란 이야기 아니니까 일단 쓸 수 있는 건 뭐야? 이거지 이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 미시 3인 녀석들.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 8. 곱하면 얼마? 2라고요. 물론 여기서 a 곱하기 b가 3의 8제곱인 건 알아낼 수 있는데 그건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결국 물어본 게 로그잖아. a 곱하기 b를 알면 뭐 할 거냐고. 그지?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알았는데 여기서 어떡하지? 그럼 이건 a 더하기 b가 9란 소리인가?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 완전 쌉소리. 끝이야. 이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로그에서의 더하기야. 미시 같으면 진수끼리 계산하지. 로그끼리 곱은 뭐 했다고? 진수 하나랑 밑 하나가 약분되는 거였다고. 근데 지금 얘는 약분될 거리가 없잖아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 거지.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정보는 없다고. 아무튼 구하라고 한 건 이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미시 3인 녀석들이니까 이거 다 미술 3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 더하기 로그 3의 b 분의 로그 3의 a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이제 통분하시면 되죠. 분모에 곱한 거 요거 들어갈 거고 분자는 요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해서 이거 두 개 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산수만 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대부분 산수 문제여서 아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연습 많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내일은 상용로그 이야기를 짧게 좀 하고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상용로그 얘기를 짧게 좀 하고 지수함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상용로그